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시간이 많아지니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이게 바로 은퇴 후에 누구나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8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실제로 2,500명이나 연락처를 갖고 있던 금융기관 부행장님도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니 만나는 친구는 4명뿐이었습니다. 또 한 73세 어르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노후에 어떤 취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안 들이고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요.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표정과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취미 없이 그냥 논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보내면 우울증과 공허감이 쌓이고 결국 건강마저 빠르게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취미와 절대 늙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취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 나만 알고 있긴 아깝잖아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돈을 걱정합니다. 이제 월급이 끊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불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으며 복도에서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순간이 당연해 보였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부행장까지 지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은퇴 직전 그의 휴대폰에는 2,5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맥은 사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유지된 것이었고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붕괴는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평생 부장님, 교장 선생님으로 불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동네 아저씨,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가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에서 당신, 요즘 뭐해?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갈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매일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던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아내와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 모두 지쳐갑니다. 한 아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남편보다 좋은 남편은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우픈 이야기지만 은퇴 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억지로 옛날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취미와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 산책이나 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이런 활동이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줍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노후는 고립으로 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출근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상사 눈치 안 봐도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냥 놀아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자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73세 어르신 한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다며 자신을 24시간 동안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낀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급으로 취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돈은 없어도 좋습니다. 일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스케줄을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동네 산책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며 중간에 포기하려 했지만 3주가 지나자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새가 없다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족들마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라고 말할 때 상실감은 더 커집니다. 이런 공허감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 공허감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돈과 건강을 떠올립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도 할 일이 없으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할 일이란 반드시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스스로 의미 있게 채우는 활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책을 읽을까? 누구와 어디를 걸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기대되고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너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나는 그냥 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결국 무력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건강과 돈 위에 반드시 할 일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손대는 취미가 골프입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뭔가 품격 있는 여가 생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취미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번 라운딩을 나가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둘째,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 의류, 그린피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입니다. 은퇴 후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기에 또다시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12명이 모여 시작한 골프 모임이 2년 만에 해체되고 친구 관계까지 무너진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넘고 돈과 시간이 충분하다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직후 젊은 시니어가 인생의 주된 취미로 골프를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내 취미는 TV 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TV는 수동적 소비일 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은 굳고 생각은 멈춥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쇼츠나 짧은 영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데 짧은 영상은 수십 개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결국 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영상에 중독되어 낮에는 멍하니 보내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주변을 관찰하는 데 쓰는 것이 낫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해 보세요.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찰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운동에 매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58세 김철수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동네 농구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전에 농구 좀 했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경기 중 무릎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평생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근육, 인대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62세 이순자 할머니는 무리한 등산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평생 산을 좋아해 주말마다 등산을 했는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 매일 산을 찾았습니다. 결국 척추 디스크가 악화돼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반드시 내 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국어와 수학입니다. 국어는 주제를 아는 것이고 수학은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몸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멀리 걷고 더 무겁게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수영, 요가 같은 활동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은퇴 후 무리한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인님께서도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의 최고의 취미는 독서라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어. 눈도 침침한데. 하지만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를 움직이고 생각을 확장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제가 특히 권하는 방법은 10쪽 독서법입니다. 한 권을 다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정해 딱 10쪽만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꺼내 10쪽만 읽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읽는 동안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곱씹고 대화 속에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독서도 내 것이 됩니다. 2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말투가 달라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자신이 유식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독서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무료이고 서점에서 서서 읽는 것도 공짜입니다.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뇌 건강에 좋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크며 세상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해줍니다. 넷째, 다른 취미로 연결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면 글쓰기, 강연, 심지어 책 출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독서를 시작한 한 68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눈이 아파서 힘들어했지만 1년 뒤에는 아예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다른 이들과 책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독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접 동화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우울해지지만 밖에 나가 걸으면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사소한 관찰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글쓰기도 노후의 좋은 취미입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자서전을 써도 좋고, 손주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써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글로 풀어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줄도 쓰기 힘들어했지만 매일 꾸준히 기록하면서 결국 가족사를 엮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간 줄 알았는데 글로 남기니 소중한 이야기더라라는 그녀의 말은 글쓰기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걷기와 글쓰기는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혼자 할 수 있고 성취감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노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노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수혜, 댄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등 배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배우면 처음에는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65세 박정수 어르신은 은퇴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포기하려 했지만 몇 달 후 손주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하며 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어린이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무료 급식소 봉사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며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72세 이정자 할머니는 치매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우울해했지만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을 보며 웃어줄 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라는 그녀의 말은 봉사가 주는 힘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며 무기력에 빠지지만 사실 이 시기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이 바뀐 사례는 많습니다. 뇌졸중으로 손을 잘 쓰지 못하던 전직 경찰관이 목각을 시작해 결국 예술가로 활동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냥 논다는 말이 싫어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다가 유럽까지 횡단하고 여행기를 책으로 낸 부부도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좌절하던 할머니가 종이접기를 통해 복지관 강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작은 취미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또 한 번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은퇴는 바로 두 번째 탄생의 기회입니다. 직장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진 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 습관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자신감이 쌓이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꿈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주인님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허감이 찾아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삶의 활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돈과 건강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할 일입니다. 피해야 할 취미도 있습니다. 골프나 TV처럼 돈과 시간을 소모하거나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활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신 독서, 걷기, 글쓰기, 배우기, 봉사하기 같은 취미는 나를 성장시키고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은퇴 후에도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인님,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또 한 번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은퇴는 바로 2번째 탄생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나를 깨우고 하루를 설레게 만드는 무언가라면 충분합니다. 주인님의 황금빛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